쭉 맞출 거예요. 1번부터 끝까지. 그래서 보시면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보시면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는 계속기업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별도 표시해야 되고요. 네.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 표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중요한데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 그 다음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실지 쓰면 총평균법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기말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깝다. 1번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선입선출법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거는 뭐예요? 남죠. 요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냐면 이건 국어 시험이에요. 실무에 적용하기 쉬우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시간이나 이런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실무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후입선출법의 뜻이 최근에 산 걸 최근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비용 대응이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평균법에는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 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다른 경우, 틀린 경우 단가를 재계산하시면 되고요. 총평균법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 내는 걸 총평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저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이고 실지 쓰면 총평균법. 그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틀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최초에는 취득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요거는 유형자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이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은 요거 좀 외우세요.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설명 안 했는데 요건 추가로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감가나 대손 이런 것들이고 전진법.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건
추정이 아니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외워 놓으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 다음의 거래로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분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절세는 자기 주식 500주, 액면금액 주당 200원을 주당 300원에 취득한 후 이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200주는 소각하였다. 절세 자기주식 취득 전 자본 항목은 자본금 뿐이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기주식 500주를 주당 얼마에 사셨다고요? 300원에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5번 보시면 차변에 자본금 어디 갔냐? 계산기가 거기 보시면 500주에 얼마였었대요? 200원. 그래서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00주에 잠시만요. 잘못 썼구나. 자본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기주식. 자기주식 거기 보시면 300원에 500주 해서 15만원. 그 다음에 이중 300주는 주당 얼마에 매각하셨대요? 400원에 매각하셨대요.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받았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300주 곱하기 400원 하시면 12만원 나와요. 근데 이 자기 주식을 살 때는 우리가 얼마 주고 샀냐면 아까 300원 주고 샀죠? 그래서 300주 곱하기 300원 하면 9만원.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대변 보시면 비싸게 팔았죠? 자기 주식 처분익 3만. 그 다음에 나머지 200주는 소각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소각. 그러면은 차변의 자본금 200주 곱하기 200원 하시면 4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살 때 300원 샀으니까 6만원 되고 자기 주식 그 감자 차 손이 돼요. 그래서 2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없어요. 여기 자본금 1번에 있고 얘가 자본 잉여금이에요. 이게 자본 잉여금이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게 분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 분계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푸냐면 분계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쳐보는 거예요. 거기 지문에 자기 주식이라고 있잖아요. 컨트롤 F 자기 주식. 쳤더니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익 자본 잉여금이래.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주식 봤더니 자본 조정이래. 그리고 지문에 자본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냥 찍는 것보다는 컨트롤 F로 찾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원가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제조 원가를 몇 번대라 그래요? 500번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영업용 차량 유지비는 몇 번대예요? 800번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 세금은 제조간접비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노무 시간.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150만 원이고 몇 시간이에요? 500시간.
그 다음에 실제는 165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150만 원이 50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을 5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가 나와요? 3,000원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3,000원. 그러면 165만 원이잖아요. 그럼 165만 원을 몇으로 나눠요? 3,000원으로 나누면 몇 시간 돼요? 550시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왜 똑같이 시간당 3,000원이어야 되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끝에 배부 차이가 없대요. 그럼 배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기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요 금액이 어떻다?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제품 매출 원가.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자예요. 결론은 일단 거기 보시면 무슨 원가 구하래요? 매출 원가 구하래요. 그럼 매출 원가면 무슨 계정이 필요해요? 제품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가셔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무슨 제품이요? 기말 제품이었었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 기초가 67,000원, 그 다음에 월말이 기말이 55,000원.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거기 보시면은 월 초에 몇 개 있었죠? 500개. 그 다음에 당월에 그 완성 수량은 없어요. 그 다음에 월말 제품이 몇 개예요? 300개. 그 다음에 몇 개 파셨대요? 총 1000개 파셨대요. 네. 그러면은 몇 개가 되냐면은 잠시만요. 그러면은 요게 몇 개 팔았다고요? 1000개. 여기가 그거겠구나. 1000개. 그러면은 몇 개 나오냐면 1200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1200개.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하나당 얼마라고 되어 있죠? 110원. 그래서 1200개 곱하기 110원 하시면 13만 2천원 나와요. 요게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요 1200개가 어떻게 보면은 완성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 수량이 13만 얼마가 된 거예요? 2,000원. 그러면 6만 7천원에다가 13만 잠시만요. 13만 2천원? 아닌데? 잠시만요. 500개에 1000개 빼고 300개 1200개 맞는데? 아, 잘못 뺐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어떻게 되냐면 500개 더하기 아까 쓴 게 맞아요. 예, 요게 이제 완성품 수량 빼기 300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가 되는 거예요. 판매 수량. 그러면은 요게 1000개가 되려면은 몇 개 해야 되냐면 여기가 잠시만요. 1000개에다가 300개 더하고 500개 빼면 여기가 완성품 수량이 800개가 나와야 돼요. 몇 개요? 800개. 요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800개 곱하기 거기 보시면 110원이에요. 그러면 88,000원. 그래서 여기는 88,000원이 되세요. 그러면은 67,000원에다가
88,000원 더하고 55,000원 빼면 1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인데 여기에서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판매 수량이잖아요. 판매 수량. 그래서 500개를 처음에 갖고 있었고 300개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개 팔았다 그랬죠? 1000개 팔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300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작년 거고 요게 올해 완성된 거고 요게 남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요거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공품이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어디라 그랬죠? 손익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매출원가는 저쪽에 나오잖아요. 손익계산서에. 그 다음에 10번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외운 것 중에 제공품 수량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공품 수량이 기초대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이었었죠. 그래서 기초가 1500개, 착수가 8500개, 기말이 700개. 그러면은 1500에서 8500 더하고 700 빼면 9300개 돼요. 9300개. 근데 설명 중 옳은 것이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완성품의 3%래요. 그러면 9300개의 몇 프로요? 3%. 그럼 9300 곱하기 3% 하시면 279개가 됩니다. 그래서 279개가 정상이에요. 잠시만요. 1500개.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냐. 요거 9300개 아니에요. 공손품이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 공손품 몇 개 있었어요? 1300개.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1500에 8500에서 700개 빼고 1300개 빼면 8000개 됩니다. 그러고 보면 공손품을 빼먹었네요.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T자 외울 때. 그 다음에 8000개의 몇 프로래요? 3%. 그러면 240개가 됩니다. 그래서 1300개에서 240개 빼면 1060개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요거 간혹가다 나오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푸시면서 적응하시면 돼요. 이게 또 시간이 또 좀 걸립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적응하시는데.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매출 공급가액을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보시면 영세율이 200이 있어요. 영세율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영세율.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잠깐 들어와 보세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잠깐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오시면 왜 안 나와?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요? 9번까지. 그래서 여기 영세도 포함되죠? 이런 거 볼 줄 아시면은 조금 더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은 1550만원인데 부가가치세 155만원 중에서 거래처 선물용이 있대요. 그러면 155만원에서 5만원은 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불공이에요. 접대비니까. 그러면 150만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가장 마지막에 납부세액.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래서 보시면 납부세액이 지금 250이고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150.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냐면 400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액이 400이 되려면 공급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죠? 4,000이 돼야 되죠. 왜냐면 우리 무조건 몇 프로니까? 10%니까 했을 때 400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4,000. 그래서 2,200에다가 4,000 더해서 얼마 되시는 거예요? 4,2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12번 요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설명 안 드렸어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 발급하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요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거 낸 이유가 있어요. 작년 7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작년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3일이 아니고 2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세에다가 면세를 추가하면 되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그 2일 좀 봐주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우리가 뭐 옛날 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것만 알면 되니까 2일로 바뀌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다음 중 해당 과세 기간에 전액 필요 경비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불산입. 처음 듣는 얘기실 거예요. 요거 이제 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산입, 불산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입은 인정한다. 그 다음에 불산입은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산입은 인정한다. 불산입은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안 되는데 기부금은 돼요. 왜냐면 기부라는 거는 우리 어떤 목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기부라는 거는 좋은 일에 써주세요지. 그런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가사경비 안 돼요. 가사경비가 어디에 쓴 거죠? 집에서 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내가 잘해서 내는 건가요? 잘못해서 내는 건가요? 잘못해서 내는 거죠. 잘했으면은 벌금 이런 거 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성급 비용도 안 돼요. 성급 비용은 왜 안 되냐면 얘는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 올해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3개세요. 대손금은 돼요. 왜냐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 뜻은 알잖아요. 무슨 뜻은 아냐면 대손의 뜻이 뭐죠? 대손. 그래서 대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돈을 뭐 하는 거죠?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돈 못 받는 대신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세금을 좀 덜 냅니다.
세금을 안 낸다는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뭐 하실 수 있어요? 덜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 영세율에다 밑줄 치시고 영세율은 수출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가 아니고 그 외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맞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 우리나라가 대부분 임가공 용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부품 같은 걸 수출하는 회사들도 어때요? 많죠.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외국 관련된 거라 그랬죠? 국외. 네,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수출 대행 수수료는 국내 거래예요. 왜냐하면 수출 대행해 주는 게 외국에서 수출 대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업체에서 수출 대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출 대행 관련된 거는 국내 거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15번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장공제 외 초과 반환금. 그래서 우리가 이자라는 건 내가 넣은 돈 가지고 해서 돈을 더 돌려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번 맞아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번. 예, 2번은 딱 봐도 맞죠. 왜냐하면 비영업대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뜻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잖아요. 제조회사가 뭐 하는 거냐면 대여해주고 이자 받는 거. 요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 아니죠? 돈 빌려주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세요. 정답은 3번인데 거기 보시면 연금 저축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시금. 그래서 일시라는 건 뭐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하면 기타 소득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걸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대부분 다 꾸준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로또 당첨금, 복권 당첨금 같은 거. 왜냐면 우리가 복권 당첨금이라는 건 계속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건 알고 계십시오. 이론은 딴 거 방법 없어요.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그래서 이론이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66페이지 실무시험 1번 2월 15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그래서 이거를 맞추시려면 제가 몇 번 적어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셔야 맞출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뭐가 기억이 나셔야 되냐면 제가 배당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립니다.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준다, 현금 배당. 그러니까 분개를 잘하고 싶으시면 분개 답도 중요하지만 제가 분개하면서 그 외적으로 적어 드리는 거 있죠. 그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 있고 뭐 할 때 있어요? 줄 때. 그래서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만 재계상 요거까지만 풀고 신호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세무할 때 제일 단점이 문제 풀다가 신호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거를 알고 계셔야만 지급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답은 별거 없는데 처음 봤을 때는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그래서 주식 배당은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회계 처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예금으로 500만 원 받았고요. 대변의 배당금 수익. 그러니까 아마 요게 기억나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올라가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입력은 뭐 분개만 하면야 뭐 입력이야. 이제 다들 차변 대변은 어느 정도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론 먼저 풀지 마시고 실기 먼저 하세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500 받았고요. 대변에 배당금 받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배당금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원천징수.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자 수익, 중간예납.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건 이자 소득이죠. 그러면 원천 징수가 75,460원이니까 선납세금 75,460원.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가 얼마예요? 49만원. 그 다음에 정기 예금이 얼마예요? 500만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만원에다가 500만원 더한 다음에 75,460원을 뭐 하시면 돼요? 빼면 됩니다. 그러면 5414, 540 나와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5414, 540.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49만 원인데 거기에 세금이 얼마 들어가 있었단 얘기예요? 500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죠.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좀 팁을 하나 좀 드리면, 팁 드리기 전에 저거 먼저 해야지. 또 깜빡할라.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변 먼저 넣어요.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 이건 이제 계산하기 귀찮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500, 그 다음에 이자 수익 49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선납세금 얼마였어요? 75,460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그러면 얘가 알아서 마지막 금액은 항상 구해줘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산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럴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금액은 컴퓨터한테 계산하라고 시켜도 됩니다. 3월 15일에 별표 2개요. 이거는 뭐 다른 것 때문에 별표가 아니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시험 문제 푸실 때 헷갈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문제세요.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보조금 얼마요? 5천만 원을 받아 보통예금에 모아였다? 입금하였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50%는 상환 의무가 없고 50%는 상환 의무가 있죠. 근데 몇 년 후에요? 3년 후. 그래서 상환이라는 게 돈 갚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답 쓰고 나서. 그래서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5천.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반이니까 2,500인데 요거는 상환 의무가 없는 거.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처리하실 때 보통예금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3년 후 원금 갚기로 했죠. 그러면 몇 년짜리로 돈 빌린 거예요? 3년짜리로 빌린 겁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2,500 요거는 상환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 일단 적으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정부보조금 문제 풀어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뭐 그렇게 아주 잘 내는 편은 아니신지라 그래도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상환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지원금 같은 거 줄 때 있죠. 예, 그거는 상환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돈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보조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력할 때에 그 관련된 계정 과목 다음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는 3월 15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왜 이래? 보통예금으로 5천. 그 다음에 대변에 정부보조금인데 넣으실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부보조금이 두 개죠. 그래서 관련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기계장치가 나왔으면 기계장치가 되는 거고 지금은 통장으로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2,500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요 보통예금에서 빼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예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년 동안 돈 빌렸으니까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렸어요? 서울시청.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입력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력 문제지, 예, 솔직히 뭐 분계 입력이 그 분계 문제지 분계 입력이야. 웬만하면 예, 틀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월 1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할인율 2%. 그래서 우리 조기 회수나 거기 지문에 조기 회수 나왔죠. 아니면 빠르게 회수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세요. 그래서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매출 할인인데요. 483만 원에 2%래요. 그러면 2%면 96,6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제품 매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 비슷한 거는 우리 몇 번 풀어본 적 있습니다. 완전 처음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원래 받아야 될 게 483만원 당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으로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483만원에서 96,600원을 빼시면 400
173만 3,400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31일 하시기 전에 입력 먼저 해야죠. 8월이 아니고 3월 15일이구나. 그 다음에 8월 15일 차변의 매출 할인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 이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 여기 제품 매출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96,60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4733400 대변의 외상매출금 당진 480.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10월 31일. 그리고 입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입력보다는 저쪽에다가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어느 쪽에 신경을 쓰시냐면 저기 분기하는 거에. 그래서 분기하는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래서 10월 31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800번대 사무용품비 27,500원. 그 다음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27,500원. 참고로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계 마지막 분계는 쉬운 건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제 공부하신 분하고 안 한 분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유형이긴 합니다. 아주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무의 선물.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 간주 공급 분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간주 공급에 네 가지 있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그래서 예전에 안 냈었는데 최근 한 1, 2년 동안에 그 시험 보러 들어오신 분이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걸 건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건별. 거기 지문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건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세무.
그다음에 제품 줬죠? 그래서 제품 얼마짜리 줬냐면 50만 원. 저기요 8번 타계정 대체. 답 먼저 쓰고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세금은 7만 원. 그다음에 선물 줬으니까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57만 원.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모르는 문제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는요. 그냥 빨리빨리 넘기세요. 그거 잡고 있어봤자 우리한테 도움될 거 1도 없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아우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그거는 넘겨버리세요. 그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일단 제가 요 얘기 몇 번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일반 전표는 원가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는 뭐다? 시가다. 이 얘기 몇 번 한 적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요게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시가로 내셔야 돼요. 근데 왜 시가로 내셔야 되냐면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적게 걷어야 돼요? 많이 걷어야 되죠. 그래서 많이 걷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가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왜 시가로 안 보냐면은 이거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가 아니고 뭘로 보셔야 돼요? 원가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력은 여기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이렇게 안 나와 또 7월 22일 가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건별, 품목은 제품. 여기는 70에 7만원이에요. 70만원에 아이고 7만원. 그리고 원하는 금액 안 나오면 그냥 다시 치면 됩니다. 70에 7만원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코드는 세무,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작고, 대변의 제품 매출 아니고 제품이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냥 무조건 내가 적은 거랑 똑같이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50만원. 그리고 아까 저기요 몇 번이었어요? 8번. 그 다음에 차변에 접대비 몇 번대요? 800번대 57만원. 그래서 요거를 간주공급 분계라고 해요. 그래서 나오면 거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이해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 방법 없죠. 뭐 외워서라도 해야죠. 그거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꼭 더 해보세요. 자주 나오진 않은데 요즘 들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내시더라고요. 회계든 세무든. 그 다음에 현명 상사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셨대요. 이런 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의 현명의 여.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얼마세요? 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0이죠? 그래서 부가세 소금 50.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현금으로 300. 그리고 금액이 없을 때는 거기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300 드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이에요. 그래서 외상 대출금 25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입력은 여기 8월 5일 뭐 2분기야 이제 워낙 많이 넣으셨으니까 전자제품 100개에 5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현명상사,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고 차변의 현금 300, 차변의 외상 매출금 250. 그래서 뭐 요거 입력이야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워낙 많이 해봤던 거니까. 그 다음에 8월 3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종이세금 계산서랑 법인카드. 그래서 우리 초반에 몇 번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세금 계산서랑 카드랑 나오면 누가 이긴다고요? 세금 계산서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매입의 과세, 식신, 부, 종이니까 부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 90. 그 다음에 세금 얼마 줬어요? 9만원. 그 다음 대변에 카드로 했잖아요. 카드는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이죠. 그래서 미지급금 99만원. 그 다음에 무슨 카드예요? 신한카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월 31일 날 매입과세의 식대 90에 9만원. 그 다음에 식신, 전자는 여, 붕괴는 뭐 많으면 그냥 무조건 혼합 잡으세요.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인데 500번대. 그 다음에 카드로 드렸죠. 그래서 미지 급금 99만원인데 식신이 아니고 무슨 카드라고요? 신한카드. 아니면 여기 넣으실 때 카드로 넣어도 돼요. 4번 카드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복리후생비로 바꾸고 어떻게 하든 답만 똑같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식신이 아니고 아까 무슨 카드였었죠? 신한카드. 이렇게 변경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답만 맞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9월 7일에 별표 3개만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이론 시험에서도 나오는 유형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삼진건설로부터 사옥 신축 계약을 체결하셨대요. 그 다음에 공사 도급 계약서 중 대급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또 이론 풀다 보면은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요. 우리 그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 때마다 분개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 지금 9월 7일 거 하고 있죠. 그럼 9월 7일 날 얼마 있어요? 4,800 있죠. 그 4,800만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한 것만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과세의 삼진의 역. 그래도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내서 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완공됐어요.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짓고 있는 중인 거 뭐라고 하세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건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물은 완성됐을 때,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뭐 됐을 때요? 미완성됐을 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완성이잖아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4,800, 그 다음에 세금 480.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5,28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9월 7일 날 매입 과세의 품목은 건물 아니면 뭐 건물 신축 4,800에 483진.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고 건설 중인 자산 잡고 대변에 보통 예금 5,28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것도 보시면 9월 30 매출의 과세의 명국의 여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0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0.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4월 30일 계약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4월 30일 가셔서 찾으셔야 됩니다. 항상 지문에 날짜 나오면 그 날짜 가셔서 찾아주세요. 그래서 4월 30일 갔더니 먼저 받은 거 얼마 있으세요? 200 있어요. 얼마 있어요? 200.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먼저 받은 거 얼마 있었다고요? 선수금 200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금 200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0만 원은 외상이었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요? 900. 참고하시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메인 매출 전표 9월 30일 가셔서 매출과세 제품 1000에 1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명국.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아까 먼저 받은 거 얼마 있었어요? 2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900. 되셨죠? 다음에 문제 3번. 이제 내일부터는 붕괴 입력은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입력이 헷갈리시는 거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걸 하나라도 더 푸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여기 부가가치에서 여기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지금 몇 월에서 몇 월이냐면 10월에서 12월이에요. 그냥 여기에다가 3개 다 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날짜가 몇 월에서 몇 월이래요. 날짜 보시면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10월 6일. 상호에서는 F2 누르세요. 뭐 누르시라고요? F2. 그래서 상호에서는 F2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경기자동차. 그 다음에 자산 구분은 승용차잖아요. 차량 운반구 2800에 280. 요게 다예요. 요즘 들어서 요 문제 종종 내시거든요. 그냥 열심히 치기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11월 22일 F2 한국상사. 그 다음에 기계 샀으니까 기계장치 1300에 13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월 20일 또 F2 시원전자 복사기니까 기타. 그래서 180에 18만원. 이렇게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보고 쭉 치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669페이지. 그리고 세무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입력 반복 연습 많이 하세요. 연습하면 분명히 실력은 늡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할 거예요. 이게 뭐 금방 뚝딱 해서 느는 시험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간 투자는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이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2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4월에서 6월. 그래서 4월에서 6월 30. 그러면 이렇게 빈게 뜨실 겁니다. 그래서 빈 거에다가 뭐 하시면 되세요? 등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어쨌든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매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넣고 잠깐 쉴게요. 거기 매출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에 영세율 매출 포함이죠. 그래서 공급가액 4천만 원에 세액 얼마예요? 4억에 세액 3,500. 그러면 매출 과세는 3억 5천에 3,500이에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영세 포함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의 영세는 5천만 원입니다. 왜냐면 부가세 10%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 키포인트는 영세율 매출 포함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씩 넣을게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1번이 매출에 과세 넣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1번에다가 3억 5천에 3,500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 보시면 매출의 영세는 5번이에요. 그래서 5번에다가 5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라고 있죠? 요거는 매출의 카과나 매출의 현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 500에 50 있죠? 네. 요거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하고 뭐 있죠? 현금 영수증 있죠? 그래서 3번에다가는 얼마예요? 500에 50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보러 갈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규 영수증. 정규 영수증 외라고 있죠? 정규 영수증 외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의 건별. 그래서 매출의 건별이 70에 얼마예요? 7만원. 그래서 건별은 여기입니다. 4번. 그래서 그 유형들마다 입력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 어디에다가 입력하는지 그런 부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4번에다가 70에 얼마예요? 7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해외 직수출. 해외 직수출은 매출의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래서 수출은 여기입니다. 6번. 6번에다가 4천.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 마지막 거에 보시면은 2년 6개월이 지난 외상 매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외상대금은 일반적으로 2년 지나면 대손 처리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대손세 공제 처리하란 얘기예요. 여기 이제 4천이었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처리해라 요 뜻인데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00만원이 아이고 이렇게 또 많아. 1,0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 뭐예요? 세액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별할 줄 아셔야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세액만 넣는 거예요. 뭐만 넣는다고요? 세액만.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아이고 왜 이래. 여기 그 8번 있잖아요. 여기 왼쪽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세액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돈 못 받은 거잖아요. 외상매출금이니까. 예, 그러면 돈 못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덜 내야 돼요? 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 이렇게 구하잖아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넣는 8번이 매출 쪽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줄이려면은 플러스로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로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로 넣어야 되죠?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이제 매출은 됐고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예요? 매입할 거예요. 매입 자료 거기 세금 계산서 보시면 그냥 위에 거부터 쓸게요. 일반 매입은 매입과세의 일반. 접대성 물품 매입은 매입 불공의 일반. 기기장치 매입은 매입과세의 고정.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본 매입은 매입과세의 일반. 예정신고 누락.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넣을게요. 그러니까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구별하는 거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입력 위치. 그래서 일반 매입은 10번이에요. 그래서 2억 5천에 2,500. 그 다음에 두 번째 접대성 물품 매입 있죠? 요거는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불공은 두 번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2억 5천에다가 100만원 더해서 2억 5천 100에 2,510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한번 더 넣는 거예요. 여기 10번 아니면 11번에 한번 넣고 16번에다 한번 더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왜냐면 여기가 불공이거든요. 여기 불공에다가 얼마를 또 넣으세요? 100만원에 10만원.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고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다 3천에 300 치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에 300에 얼마요? 30 치세요. 그리고 같은 거 갖고 반복 연습을 하세요. 초반에는 새 거 푸는 것보다는 새 거 많이 푸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신용카드로 넘어갈게요. 일반 매입은 매입의 카과의 일반이고요. 사업무가는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는 사업무가는 불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요거는 일반 전표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품 매입은 요것도 매입의 카과인데 비품은 유형자산이니까 여기에다 넣는, 왜 이래 계속 고정에다 넣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밑에. 그래서 41번에다가 2500에 250. 그 다음에 500에 50.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그래서 2가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이제 뭐뭐 남았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이라고 21번에 있죠. 그래서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에 80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신고. 네. 전자신고 나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10,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54번에. 그래서 54번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10,000원 입력하세요.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30분에 거기 이제 결산하고 뒤에 거 남은 거 있죠? 거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